이렇게 휴일 아침에 또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똑똑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배워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최미애 부장님 및 캐리스 관계자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는 이제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똑똑수학탐험대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멘티미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멘티미터로 선생님들 접속을 해주시면 간단한 상호작용을 하고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멘티미터를 네, 지금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어디에서 오셨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찍고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화면으로 요거 스크린이 교체가 될까요? 네, 제가 지금 PC 화면을 혹시 여기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전국에서 오신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 엄청나네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네, 전국에서 정말, 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안 그래도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이 강의를 오겠다, 연수를 오겠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참 쉽지 않은 걸음인데, 큰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청나네요, 정말. 여기 바다에서 오실 분들, 여기 멀리서 북쪽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어도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제가 드릴 질문은요, 선생님들 이번 연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1점부터 5점까지가 있는데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똑똑수학탐험대에서 많이 배워가고 싶다. 두 번째는 빨리 강사요원이 되고 싶다. 세 번째는 똑똑을 좋아하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을 오늘 만나고 싶다. 또 마지막은 똑똑수학탐험대로 수학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 네,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이 배우고 싶은 이 열정은 가장 높은 점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되기보다는 좀 천천히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점점 점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네, 조금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부터 그러면 강사 요원이 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전국 네트워크 단위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또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역시 엄청난 열정으로 제가 멘티미터 쓴 이래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료 결제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가면요. 똑똑수학탐험대를 또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정말 최고다.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3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드클라우드로 한번 저희가 똑똑의 장점은 선생님들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운데에 핵심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요. 재미, 흥미,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복습 기능, 와우, LMS, 동기부여, 개인 맞춤형, 디자인, 쉬운 UI, 그리고 공짜, 중요하죠, 공짜. 네, 감사합니다. 쉬움, 기본, 복습, 와우, 엄청나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글자를 보시면요, 게이미피케이션, 이 부분을 되게 똑똑 수학 탐험대 핵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것들, 교구, 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수 있고 개별화, 자유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점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장점이 너무 많죠.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똑똑 수학 탐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마지막 질문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선생님들 왜 똑똑 수학 탐험대 강사 요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것도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네, 영어가 나왔는데요. 돈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강사비 또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실 수 있고, 네, 수당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 학교로 선구자 좋습니다. 전문성, 좋은 점을 알리고 싶어서 또 재밌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돈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는 공짜로 이런 좋은 퀄리티의 자료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을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나눔, 네, 수당, 죄송합니다. 수당은 아니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지금 강사 요원이 되시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되시면서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한 연수를 갔는데 오늘 여기 청강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청강. 사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얻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발되셨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군가는 원했지만 안 되는, 제가 아는 또 한 경기도 수석 교사님이 이거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 멋져요. 명대사를 또 적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연수에 또 이렇게 선택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똑똑 수학 탐험대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싱크가 안 똑똑 수학 맞습니다. 탐험대? 그게 뭐야? 똑똑 수학 탐험대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해줄 수도 있고 구출 동물 카드로 나만의 마을도 꾸밀 수 있어요. 수학이 어렵진 않았어?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AI가 제가 지금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잘 알려주거든요. 차근차근 풀면서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도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캐주도 나한테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AI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수학을 맞춤형으로 재밌게 가르쳐 주다니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전혀 다른데요. 하하, 안녕. 이 초등학생 너무 귀여운데요? 혹시 좀 저랑 닮았나요? 네, 제 둘째입니다. 하하하하하. 네, 저희 가족이 좀 똑똑 가족이라서 저 혼자만 똑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 세계로 사실 똑똑을 많이 알리고도 있거든요.
제가 NCTN 컨퍼런스 이제 수학교육 미국의 컨퍼런스랑 그다음에 최근에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수학교육 학회가 있습니다. 입금이라고. 그 학회에 가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똑똑 수학 탐험대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AI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지원 시스템이 무료로 선생님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한번 찾아봤어요. 몇 개의 똑똑의 카톡방이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11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한 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12개의 카톡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똑똑 수학탐험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2년도까지는 미국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다가 22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모교인 대구교대로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똑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제가 개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강사교원 연수까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에 대해서 먼저 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지금 유튜브랑 TV 두 가지를 비교를 해둔 장면입니다.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각 시도별로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테이블에서 이제 옆에 분 짝과 함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또 인사도 서로 나누시면서 이거를 나누는 시간 한 제가 1분 정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옆에 짝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이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아마 40분 동안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다음에 이거로 제가 강연 주제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예,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혹시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혹시 전체에게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공통점에 대해서 좀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공통점 혹시 네, 제가 그러면 앞에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 다 어떤 유익한 콘텐츠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차이점은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 좀 이런 소통도 가능하다 여부가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큰 박수 한번 좀 주시죠. 네, 일방향과 쌍방향, 그리고 공통점은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네, 혹시 또 여기 선생님 한 분 제가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한번 더. 네. 저는 앞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공통점은 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TV는 일방적으로 좀 보고 있다면 유튜브는 같이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 미디어 시대에 TV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TV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막 첨가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 개를 보니까 TV도 그렇게 점점 유튜브를 따라가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전혀 똑같지가 않은데요. 네, 두 분께는 또 소정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저 뒤에 가서서 제 끝에 강사 테이블에 가서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시청자의 어떤 시청 이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 또 어떤 영상을 그냥 스킵했는지 또 채널마다의 어떤 실적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또 반영을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참여를 하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또 어떤 영상을 또 보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쓰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보다는 이제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즈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 교육의 변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대량 교육 시스템에 비해서 지금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대량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면 표준화된 국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의 이 개별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교사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학습을 조력하고 설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캐리스 원장님의 교사가 이끄는 교실용의 AI 디지털 교과서 100% 활용하기 책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과 달라지는 교육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준별 학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 수준별 학습이라는 교사가 중수준을 선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상중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개별화를 보시면요. 이러한 수업을 내용을 결정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학습자라는 거죠. 유튜브를 보실 때 선생님들이 클릭하신 영상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이러한 개별화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얻는 진단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별화된 학습 경로가 만들어지고 그에 맞춤형 과제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 교육도 발맞추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에서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와 키워드들을 연결했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개별화라든지 유연화 그리고 수학 교육에서 핵심 이슈인 인공지능, 컴퓨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무엇이랑 연결되냐면요. 기존의 수학 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그리고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학습 성취 격차 극복이라든지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소양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죠. 바로 똑똑 수학 탐험대입니다. 네, 그래서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현재 수학 교육에서 많은 이슈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수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흥미있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냐 요거는 이제 교환에 없어서 제가 오는 기차에서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곱셈 구구들을 아이들이 외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구구단 송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3분 1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은 미국에서 곱셈 구구 중에 하나를 배우는 장면입니다. 6 곱하기 6은 36이라는 이 하나의 계산식을 배우기 위해서 얘들은 2분 51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There are two six. 두 개의 6이 있는데 사막에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thirsty sixes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2분 51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구구단은 어렵다. 구구단은 외워야 된다.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생기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6 곱하기 6은 36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 학년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공책에 앞에 구구단 곱셈표를 보고 6 곱하기 6은 36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은 상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아시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기대치와 성취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성취는 높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이런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재미들이 조금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는 게임 기반의 즐거운 수학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공교육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개별 맞춤형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습지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학생별로 학습지를 따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똑똑의 가장 큰 기존 교육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이 똑똑이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이제 기존에 있었고 작년부터 개발된 5, 6학년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PC라든지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웹사이트와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 수학탐험대 유튜브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관련된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연수라든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똑똑을 보면서 저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똑똑 수학탐험대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휴일이지만 똑똑 수학탐험대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화가 되어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시면요. 원래는 이 똑똑 수학탐험대를 시작했던 거는 창의재단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1, 2학년 콘텐츠 개발이 되었고 20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21년에 캐리스로 넘어오면서 3, 4학년 콘텐츠 개발 그리고 22년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23년에 이제 5, 6학년 콘텐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보급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1, 2, 3, 4학년 수정 보완 사업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1학년, 6학년까지 같은 이제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이 메인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를 학생들이 조금 더 게이미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탐험 활동,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인공지능 추천 활동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조 기능으로서 또 교구라든지 게임 기반의 자유 활동 있고 평가도 이제 차시평가, 수시평가, 진단평가, 단원평가의 평가 문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 보상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 카드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든지 또 마을을 꾸미는 이런 활동들도 똑똑 수학 탐험에서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좀 경쟁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 수학 탐험대에서 선생님들 가장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바로 지식 맵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맵을 통해서 지식의 개념별로 기능별로 요것들을 다 분절적으로 다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시퀀스 안에서 이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까지를 마스터리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아래 보시다시피 지식 추적 기술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해결해낸 문제들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평가와 결합을 해서 AI가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학생은 이 정도의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 모델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모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진단 추천에 대한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쓰여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진단과 그리고 맞춤형 과제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는 것처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 분석을 하게 되고, 학습 분석 결과를 우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관련 연구들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2021년부터 연구들이 이제 퍼블리시가 되어가지고 최근 24년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했는 게 제가 수행했던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기존 연구들을 보면 이 똑똑 수학 탐험대가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인지적인 것도 있고 또 정의적인 부분들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강의식, 설명식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지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태도들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하위 25%의 학생들에게 또 조금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똑똑의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사의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선문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학습 참여 및 과제에 대한 집중에 가장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학생의 어떤 수학에 대한 흥미 향상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느냐를 봤더니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70%의 선생님들께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이 똑똑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탐험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용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지금 보시다시피 30% 정도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셨고요. 이때는 조금 자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초보, 중수, 고수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것이 있고, 지금 현재도 8개의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곱셈 나눗셈 3학년 학생들 19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고요. 보시다시피 실험 집단의 결과가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좀 보통 성취의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점수는 향상이 됐지만
저희 연구의 결과에서는 곱셈 나눗셈에서는 보통 성취의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보통 성취의 아이들에게 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똑똑을 선택하고 활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강사 요원분들이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네, 요거는요 제가 인식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구조 모형 방정식을 이용했더니 똑똑에 대해서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똑똑에 대해 이것이 나의 수학 수업을 하는데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영향을 가게 되냐면 중간에 있는 똑똑에 대한 태도입니다. 똑똑은 그래서 좋구나. 그런 감정이 생겨야 똑똑을 사용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사 요원으로서 현장 가서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요 부분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똑이 좋다라고 생각해야지 선생님들이 쓰세요. 그러면 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느냐? 똑똑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똑똑은 나의 수학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똑똑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를 하실 때 오늘도 강의 내용이 이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왜 수업을 하실 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쉽게 이것들을 접근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바꿔드려야 똑똑에 대해서 좋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똑똑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그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분석하는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캐리스의 민원 전화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보니까 뭐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도 했다고 하던데 예비교사들의 반응도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돼서 학습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비교사들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이 의사소통과 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개별화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비교사의 답변을 보면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데이터를 통해서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잘 이루어지면 이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이 콘텐츠의 내용을 협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개별화로 쓰실 수 있지만 협업을 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협력 학습을 할 때도 이 똑똑 수학 탐험대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비교사들이 찾아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는 여기까지 하고 현재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현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사용해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메뉴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메뉴가 있다라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과 활동이 있는데 교과 활동을 안내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1학년부터 4학년과 5학년, 6학년의 체제라든지 전달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큰 틀은 비슷한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조금 익힌 문제를 학생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5, 6학년은 이제 매차시 교과서처럼 학생들이 탐구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연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체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2학년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영상들이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고 3,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시별로 영상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수정보험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해서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된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거 5, 6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 문제를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예시로 보시면 제공을 하는 거죠. 같은 크기의 떡 케이크 2개를 네.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걸 학습 정리를 해주는 영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실제 학생들이 5, 6학년에서는 이렇게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가상 조작을 통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활동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익히기 문제들이 이제 학습 정리 이후에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는 저희가 지난해 고도화를 하면서 가장 조금 더 많이 개선을 했던 부분인데요. 기존 교구를 12개에서 이제 26개로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5학년 6학년 컨텐츠에 맞게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예시들이 이제 분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 또는 분수 연산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교과서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구 활동들로 저희가 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직접 접어보고 할 수 있는 전개도들, 그러니까 시중에도 있긴 있지만 여기 똑똑한에서도 조금 더 나은 모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데이트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통계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통그람이라든지 또는 이지 통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것들의 좀 장점들을 저희가 결합을 해서 비율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해서 직접 그려보는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유활동인데요. 자유활동은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 중에 좀 재밌다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도형 찾아가는 게임이라든지 뭐 OX 퀴즈라든지 또 하늘 날다람쥐 그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갑자기 수학 문제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애들이 당황하지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 기반의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험 활동인데요. 탐험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재화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을을 꾸미거나 동물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추천 활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의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실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들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1, 2학년과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의 약간 진단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1, 2학년은 메테라하고 3, 4학년은 메테라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연수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교사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시보드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결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 또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이제 저 다음에 강사님들이 하나씩 정말 상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함께 학습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함께 학습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보조 학습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시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함께 학습지가 제공이 되어 있고, 이 함께 학습지도 이제 1, 2, 3, 4학년이 또 1, 2학년은 벌써 보완이 됐고 3, 4학년도 보완이 되어서 올해 말에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열심히 현재에 대해서 봤는데 마지막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것을 사실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실 때 가장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똑똑을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쉬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그래서 왜 써야 돼요? 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똑똑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총론에 보시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학습 방법에서 학습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양이라는 거는 전 교과, 전 학년을 걸쳐서 무조건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내용인 거죠.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리에 대한 수리 소양, 요즘은 또 수리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디지털 소양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생 주도성에 대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똑똑의 가장 큰 역할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도 똑똑 연구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실제 쓰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많이 써요. 집에서도. 그런 걸 보면 학습지로 수학에 대한 어떤 연산 문제를 주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표현을 합니다. 제 딸도. 근데 똑똑은 하고 싶어요. 늘. 근데 그 문제의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수학에 대한 좀 긍정적인 성향을 기르는데 또 자기주도적으로 이 학습이라는 거를 해보는데 뭔가 이제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로서도 이런 똑똑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22 우리 수학과 교육과정 이게 목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길러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현상과 연결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한다. 자, 똑똑을 활용해야 되는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나가시면 우리가 똑똑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과 총론과 그리고 강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선생님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양에 대한 부분이죠. 소양도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언어 소양, 수리 소양, 그리고 디지털 소양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수리 소양 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 표현을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똑똑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고 그 사례는 무엇인지를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또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 분석, 비판적 이해평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을 할 때 똑똑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 활동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때 이게 도구가 똑똑 수학 탐험될 수도 있고 AI 디지털 교과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실 때 어떻게 이러한 똑똑 수학 탐험대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를 조금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많이 보셨는 이제 수학과 교육 과정의 이제 다이어그램인데 요것과도 제가 한번 매핑을 해봤거든요. 뭐 수학 교과 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학습자, 학생의 주도성과 이런 탐험 활동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활동, 또 학습 맞춤형 지도, 공학도구의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똑똑의 모든 요소를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 있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이 핵심 요소를 통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교과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교구들이나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학 도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SAMR이라는 이론입니다. 요거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 2학년 지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서에 제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왜 공학 도구를 써야 되느냐? 선생님들께서도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활용하실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능적 향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유의미한 과제로 활용하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 이 똑똑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번 매핑을 해봤는데 가장 위에 보시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통해서 학습 경로를 만들어서 개별화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서책형 교과서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똑똑 수학 탐험대를 활용하는 또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 모형들이 제시된 경우도 있고 작년에 이제 캐리스에서 제가 같이 만들었던 수업 모형이 맞춤형 블록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정말 강조를 하는데 수업은 맞춤형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저희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 참여, 탐구, 적용, 평가, 개별화라는 이 5가지를 선생님들이 레고 블록을 쌓듯이 적재적소에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쓰시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맞춤형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요건 예시인데 참여 중심이라든지 탐구 중심 보시면 특정 블록이 더 많이 쓰이고 평가 같은 경우는 아예 특정 블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단계에서는 다양한 블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원하는 형태로 수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능력들이 이제는 정말 강조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러한 똑똑 수학 모델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이것도 아마 뒤에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이 똑똑 수학 탐험대도 결국은 AI 코스웨어로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이를 위해서 이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결국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책상 위에서 3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익힙 습자를 보시면 새가 해를 향해서 날개짓을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부분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이라는 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활동들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하이테크의 역할은 그러한 배운 내용들을 익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하이터치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하이테크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교사의 전적인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데 이런 강사 요원을 양성을 하는 이유들을 보시면요, 이러한 연수 체계를 보시면 강사 요원이 있어야 이 강사 요원들을 통해서 현장 교사들을 연수를 할 수 있고, 이 현장 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강사들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학생들까지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 딸을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관련된 연수 내용들도 오늘 똑똑 수학 탐험대의 모든 것이라든지 또 유튜브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식센터에 이런 연수들이 열리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에 이렇게 똑똑 수학 탐험대가 실제로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래서 제가 노래를 또 한 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응원가, 똑똑 수학 탐험대 아리와 수리아리를 통해서 선생님들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선생님들의 미소는 우리의 미래인걸. 수리와 알이 함께 모험을 떠나는 길. 세상 모든 문제 즐겁게 풀어보자. 응원해요 선생님, 미래를 함께해요. 수학의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요. 수리와 아이처럼 함께 배우고 네, 뛰자. 이렇게 뚝뚝 수학 탐험의 미래까지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뚝뚝 수학 탐험대의 탐험대장님이 되실 선생님들이 바로 똑똑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연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